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에요. 국민건강요법으로 장기 마사지를 보급하는 데 앞장서고 계신 건강서적 뱃속 다이어트 장기 마사지의 저자 타워월드 협회 이여명 회장님 한국으로 전화를 연결해서 오늘도 함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타워월드 협회 이여명입니다. 네. 지난번 첫 시간에 청취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또 주셨잖아요. 뱃살 다이어트, 장기 마사지에 대해서 소개도 했고 또 직접 할 수 있는 셀프 마사지법도 자세하게 방송을 통해서 가르쳐 드렸어요. 첫 방송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기간 동안도 열심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어떤 정보를 드릴까요? 자기 몸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요. 오장육부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서 오장육부를 좀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보통 이제 장기를 직접 눌러서 마사지하는 방법을 많이 하는데 라디오상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두드려서 장기를 쉽게 다룰 수 있는 방법 위주로 소개할까 합니다. 네. 지난번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배를 흔들어주고 눌러주고 주물러주는 기본 셀프 마사지 정보를 주셨다면 오늘은 이제 배를 두드리는 그 방법으로 각 장기를 마사지하고 해독하는 방법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주 필요하고 좋은 정보일 것 같아요. 예. 장기를 이거는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기에 쌓인 지방이라든가 독소 여러 가지 노폐물을 빨리 해독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장기 기능 자체를 운동 자체를 증진시켜주고 그리고 기혈순환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아주 속부터 건강해지는 그런 체험을 하시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거는 지난번 기본 마사지처럼 순서대로가 아니라 필요한 부위를 찾아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장기별로 자기가 약하거나 문제가 있는 장기 위주로 집중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공부 열심히 해야겠는데요. 이 장기별로 배우려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 몸은 막상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감이 어디 붙어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렇게 장기별로, 위치별로 두드리면서 우리가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는 장기 마사지 두드리기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뇌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게 소장이거든요. 네. 배꼽을 주변에 해서 소장이 한 6m 정도 이렇게 겹쳐가지고 소복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장, 대장 계통부터 이제 우리가 두드려서 열어주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배를 두드리는 타복공이라 그러셨는데 이때 주먹을 쥐고 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손바닥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해도 되고 주먹을 약간 쥐어서 해 좋습니다.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까? 일단 손바닥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편할 겁니다. 예, 아프지 않고. 네. 자, 손바닥으로 배를 두드리는 겁니다. 소장, 대장 기통부터 그러면 배워볼까요? 일단 배꼽 주변에 이제 소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손바닥으로 이제 가볍게 두드립니다. 요령이 배에 힘을 주고 세게 두드리는 것이 아니고 배에 힘을 빼고 가볍게 두드려서 진동을 장으로 미세하게 전달하는 게 핵심입니다. 배꼽을 포함해서 배꼽 주변을 돌아가면서 가볍게 두드려 보세요. 네. 지금 한번 들으시면서 따라해보세요. 네. 소장이고요. 대장은 이제 배 주변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죠? 네. 배 오른쪽에서부터 상행결장으로 해가지고 배꼽 위로 행행결장, 그 다음 왼쪽 옆구리로 이제 하행결장, 서해부로 해서 S결장, 그 다음에 이제 하복부 안쪽으로 해가지고 직장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장이. 한 1.5m 되는데, 굵기가 소장보다 이제 굵기 때문에 대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돌아가면서 계속 두드려주는 거죠. 오른쪽 냉장이 있는 부위부터 쭉 배 둘레로 계속 돌아가면서 두드려주는 거죠. 네. 대장에 따라서. 자, 이렇게 배 전체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네, 크게 이제 원을 그린 그런 모양으로 전체를 두드리면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시계 방향으로 네.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장에 진동을 주면서 두드려주면 돼요. 세게 칠 필요는 없다 그랬죠? 손바닥으로. 그렇죠. 원리는 항상 가볍게 진동을 전달하는 식으로 네. 두드려주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이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한 2, 3분 정도. 2, 3분 정도. 계속 반복해주면 되죠. 네. 3분 정도. 자, 손바닥으로 치면서 네, 원을 그리면서 배 전체를 돌아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두드리면 이제 가스 차고 더부룩한 불편한 증세들이 빠르게 해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의 어떤 연동 운동을 도와줘서 설사라든가 이제 변비를 해소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지금 이런 그 동작들을요, 타복공, 배 두드리기 동작 같은 거를 앉아서 하거나 누워서 하거나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자세는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앉아서 서서 누워서 다 됩니다. 가볍게 두드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네. 일하시면서도 시간이 날 때 이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배를 두드리는 거는. 예, 맞습니다. 다음은 이제 방광을 규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요. 방광은 그 골반 안에 있거든요. 성기관 위쪽에 그 불두덩뼈, 치골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안쪽에 이제 보통 위치하고 소변이 차면은 이제 하복부 쪽으로 이제 많이 올라오죠. 뇌에서 이제 가장 아랫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배꼽에서 한참 내려간 부위입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그 많이 내려오죠. 거의 배의 그 아래까지 완전히 내려가야 되죠. 네. 그 부분이 이제 긴장이 되거나 감인해가지고 소변이 잘 안 나오기도 하고 또 과도하게 막 소변이 자주 나오기도 하는 거죠. 요실금 같은 증세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방광이 이제 또 처지면은 요실금이 또 쉽게 생기긴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가볍게 두드려서 일단 긴장을 풀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가볍게 진동을 주면은 이제 방광 긴장이 풀려가지고 가민성 여러 가지 빈뇨라든가 또 너무 긴장이 돼서 소변이 안 나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쉽게 소변을 볼 수가 있게 되고 방광이 쳐져서 요실금이 있는 분들은 하복부에 그 양손을 이렇게 양손 끝을 대고 지그시 끌어올리듯이 마사지를 합니다. 네. 두드리는 것뿐 아니라 그 부위를 네. 누르면서 끌어올리듯이 마사지를 해줘야 요실금에는 효과가 있다고요? 그렇죠. 아까 전에 불두덩뼈 안쪽으로 약간 손을 끼워 넣는 식으로 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식으로 마사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방광의 어떤 긴장이 풀릴 뿐만 아니라 그 처진 게 올라가면서 요실금에 상당히 좋은 마사지가 되는 겁니다. 네. 이거 좋은 정보예요.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여성분들은 자궁도 그 부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자궁에 여러 가지 뭐 자궁 근종 같은 거 예방도 할 수가 있고요. 생리통 같은 거 있는 분들은 생리통이 상당히 빨리 없어집니다. 생리통은. 이렇게 두드리고 끌어올리고 하는 과정에서 하복부가 따뜻해지고 순환이 좋아지면서 생리통 같은 거는 비교적 빨리 없어지죠. 이런 간단하게 마사지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없어지는 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거를 끌어올린다고 하셨는데 이거 다시 한 번만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양손을 손끝을 그 맨 아래 자궁 쪽 하복부 쪽에 대고요. 그렇죠. 눌러가지고 깊숙이 눌러서 위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죠. 네, 양손을 깊숙이 눌러서 위로 올리듯이 손을 움직여 주시는 건데, 올리듯이 마사지. 네, 올리듯이 마사지. 두드리는 거는 역시 뭐 한 2, 3분. 네, 주물러서 끌어올리는 것도 한 2, 3분 정도 하시고요. 만약 이것만 집중적으로 한다면은 한 5분, 10분 계속 반복해서 주물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부위만 집중적으로 할 땐 그렇고, 또 전체적으로 여러 군데를 할 때에는 또 짧게 하실 수도 있고요. 예. 본인이 아마 이제 자꾸 해보시다 보면 요령이 생기겠죠. 요 끌어올리는 거는 엉덩이에 이제 쿠션을 깔고 누워서 하면은 훨씬 더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요. 그렇죠. 누워서 특히 이제 쿠션을 엉덩이에 깔면 끌어올리기가 쉽죠. 네, 특히 요실금에도 좋다고 하니까 좀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거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드려주면 이 방광이나 자궁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눌러서 위로 끌어올리는 동작을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장, 위장 기통 쪽으로 가는데요. 비장은 이제 여기 갈비뼈, 옆구리 쪽에 갈비뼈가 12개가 원래 갈비뼈가 있는데 10번째 정도 갈비뼈 안쪽에 비장이 있거든요. 왼쪽 옆구리 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그 왼쪽으로 갈비뼈를 이렇게 손으로 한번 짚어보세요. 네, 예, 12개가 있으니까 그게 10번째 갈비뼈니까 대 갈비뼈에서 두세 개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네, 그 안쪽에 이제 비장이 있는 거죠. 왼쪽이요. 예. 네, 거기에 비장이 있고 위장은 역시 좌측 상복부에 이제 있다고 보면 되죠. 좌측 상복부면은 그 갈비뼈 속으로도 조금 들어가 있지만은 갈비뼈 아래 좌측 상복부에 위장이 있습니다. 비장도 위장도 다 왼쪽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몸속의 장기인데도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위치를 대충이라도 다 이렇게 아시게 되니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옆구리 쪽에 그 갈비뼈 위를 가볍게 두드리기도 하고
갈비뼈 밑에 그 좌측 상복부를 돌아가면서 고루 크게 두드려주면 되죠. 왼쪽 갈비뼈를 중심으로 갈비뼈 그 끝나는 부분 위를 두드려 주시면 비장에 도움이 되는 거고 갈비뼈 갈비뼈가 아래. 끝나는 부분 그 아래쯤이겠네요. 그렇죠. 왼쪽으로. 자, 거기를 두드려 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거기를 두드려주면은 그 비위장에 쌓여있는 이제 여러 가지 노폐물, 독소가 잘 빠지고 또 비위 쪽으로 향하는 기혈순환을 촉진해주기 때문에 비위가 정화가 되면서 기능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화도 잘 되고 그런 효과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갈비뼈를 아마 만져볼 일이 별로 없으실 텐데 지금 비장, 위장, 위치 얘기하시기 때문에 손으로 왼쪽 갈비뼈를 아마 짚어보셨을 겁니다. 두드려 주시면 이렇게 소화에도 좋고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역시 이것도 손바닥으로 너무 아프지 않게 두드려주면 되는 건가요? 예, 가볍게 진동을 전달하는 식으로 두드리시면 됩니다. 오늘 가르쳐 주시는데 잘하겠다는 욕심으로 너무 또 세게 두드리시면 안 되겠어요. 네. 너무 세게 두드리면은 장기가 손상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볍게 두드리는 게 좋습니다. 초보자들은 손바닥으로 두드리는 게 그래도 안전하죠. 처음 시작하실 때는요. 예, 네. 예. 자, 소장, 대장, 방광, 자궁, 또 비위 기통까지 저희가 지금 두드리기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담 쪽도 중요하거든요. 간이 이제 해독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독소가 많이 쌓이고 지방이 많이 쌓이고 굳어지면은 그 해독 기능이 이제 상당히 떨어져서 몸에 독소가 더 많이 쌓이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간이 이제 지방을 분해하는 그런 역할도 있거든요. 담즙을 분비해서 간이 나쁘면은 내장 지방이 이제 급속도로 쌓이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이제 간을 이렇게 타복공을 해주면은 간의 어떤 그 해독 기능을 높여서 내장 비만, 뱃살이 빠지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군요. 간도 건강해지지만 뱃살도 빼주는 그런 부위가 간담기통인데 지방간 때문에 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주위에 보면. 특히 지방간 같은 거는 뭐 한 달 정도 하면은 수치가 죽는 것을 바로 이제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요. 이거 잘 배워둬야겠습니다. 간은 그러면 어디를 두드려줘야 되는 거죠? 간은 이제 오른쪽이죠. 오른쪽 그 늑골, 갈비뼈의 안쪽에 있는데 3분의 2가 이제 갈비뼈 안쪽에 있고 3분의 1 정도는 이제 명치나 그 갈비뼈 아래로 나와 있거든요. 네. 오른쪽 갈비뼈 하부 쪽을 네. 가볍게 두드려주면 됩니다. 오른쪽 갈비뼈를 손으로 한번 짚어보시고요. 그 아래쪽 하부 쪽을 네, 두드리시면서 약간 그 바깥으로 옆으로까지 이어진다 그러셨죠? 예. 네, 거기가 간입니다. 그 부위가 다 간이 있어요. 예, 그 명치 쪽으로도 약간 두드려주고 왜냐면 명치 쪽으로도 간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계속 번갈아가면서 두드리시면은 간의 독소가 잘 빠집니다. 예, 지방간도 잘 빠지고 네. 계속 두드리면은 간의 기혈순환이 좋아져서 굳어있는 간 경화 같은 것도 상당히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손바닥으로 두들기다 보면은 그 손바닥 면적 범위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 갈비뼈 그 하부 쪽으로 명치까지 이렇게 닿게 되네요. 두들기다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이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내 몸에 대해서 아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네. 여기만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어느 정도 하시면 될까요? 한 5분 정도 뭐 두드리면 충분하죠. 네, 특별히 간을 좀 건강하게 해야 되겠다, 또 지방간 치료를 해야겠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네, 오른쪽 갈비뼈 하부 부분 그리고 명치까지 이어진 그 부분을 손바닥으로 한 5분 정도 두드리시면 되고 여러 군데를 골고루 하실 분들은 그렇게 5분씩 하면 힘드니까 그럴 때는 조금 짧게 하셔도 되겠죠. 한 2, 3분, 한 장기마다 한 2, 3분 정도 하시고 그렇죠. 여러 개를 한 같이 할 장기만 때. 집중적으로 할 때는 네. 5분에서 10분.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일하시다가라도 틈틈이 이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두드리기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장이 또 중요한데요. 신장. 예, 신장이 이제 혈액을 정화해 주잖아요. 피가 맑아야 이제 우리가 건강해지는데 신장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독소 영향 때문에 부하가 많이 걸리죠 요즘에. 네. 네, 지금 얘기하시는 게 심장이 아니라 니은 받침 신장이죠. 네. 예, 신장. 네, 들으시면서도 헷갈리실까봐 니은 받침 신장입니다. 네. 그 결석도 많이 생기고 염증도 많이 생기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신장에 이제 그 피를 걸리기 위해서 모세혈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또 그러는 망들도 이렇게 미세하게 많고 그런데 노폐물이 정체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두드려서 체를 떨어내듯이 가볍게 두드려주면은 그런 모세혈관에 이제 정체된 독소들을, 노폐물들을 잘 우리가 걸러낼 수 있다는 거죠. 위치는 이제 어딘가 하면은 이거는 등허리를 두드려야 됩니다. 앞이 아니라 뒤에요. 예, 이게 심장이 척추 양쪽에 이렇게 배 안쪽에 가장 밑바닥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등에서부터 두드려야 효과적으로 진동이 들어갑니다. 예, 위치는 이제 척추 11번에서 요추 3번에 걸쳐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딘가 하면은 등허리 쪽에 이제 척추가 갈비뼈가 끝나는 부분이 12번이거든요. 앞에서 갈비뼈가 끝나는 부분에 손을 대고 뒤로 가면, 등으로 가면 뒤로 가면은 그게 척추 12번이잖아요. 12번. 네. 척추 12번에 12번 갈비뼈가 붙어 있는 거죠. 네. 갈비뼈가 끝나는 부위에 손을 따라가면은 거기가 12번이고 11번에서 요추 3번까지 걸쳐져 있기 때문에 심장이 그 부위를 주먹을 가볍게 쥐어서 두드려주면은 거기에 다 자극이 가는 거죠. 그 부분을 두드리면 커버가 되는 거죠. 다 아래 네. 위로. 12번 쪽을 두드리면 그다음에 늑골 끝나는 부위를 척추 양쪽에서 두드려주면은 11번에서 요추 1, 2, 3번까지 그 심장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그 아래 위로 약간씩 움직이면서 두드리면 다 커버가 되는 거죠. 네. 이건 충분히 본인이 손 뒤로 하면 닿는 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요건 주먹을 약간 쥐어서 그렇겠네요. 주먹을 쥐는 게 편하네요. 제가 지금 해보니까. 예, 주먹으로 살살 두드려줍니다. 네, 이거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심장이 아닙니다. 니은 받침 신장이고요. 위치를 찾으시려면 그 갈비뼈가 끝나는 부위에서 손을 등 뒤로 가져가면 거기가 바로 척추 10이라고 하셨습니다. 12번. 그 부위를 양손으로 주먹 쥐고 두들겨주면 신장을 두드려주는 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쉽게 네. 말하면 등허리를 두드려주면 됩니다. 진동이 다 전달되죠. 네, 위치 찾기가 힘드시면은 앞에서 그 갈비뼈가 끝나는 부위에서 이렇게 손으로 해서 그 선을 따라 등 뒤로 손을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피가 맑아지고 결석이나 뭐 이런 염증도 예방할 수가 있고요. 혈액을 맑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거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혈액을 맑게 하는 여러 가지 식품이나 약품을 먹는 것보다 심장 기능 자체를 좋게 해서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죠. 수시로 좀 여러분 신장 기능이 좋아지게 좀 등 뒤로 손을 해서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손이 충분히 닿는 부위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슴, 우라나 뭐 합병 때문에 이렇게 가슴 중앙이 많이 막혀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쉽게 이렇게 두드리면서 그 해소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말해요. 가슴이 답답하면 주먹을 쥐고 왜 아휴 답답해 이러면서 두드리잖아요. 이 가슴 중앙을. 바로 그겁니다. 네. 예. 우리가 답답할 때 한숨이 나오고 자연적으로 손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건 그 막혀있는 열기와 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그런 동작이 나오는데 우리가 두드리면서 하면서 두드리는 게 좋아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면서 내뱉으면서 아, 계속 두드리는 숨을 겁니다. 숨을 하고 내뱉으면서 가슴을 두드리는 게 가슴 답답증이나 화병이나 이런 데 좋다고요. 그렇죠. 네. 한번 이렇게 소리로라도 한번 시범을 보여줘 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계속 두드리는 거죠. 네. 숨을 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네. 한 1, 2분 하면은 아주 가슴이 후련해집니다. 예. 속상한 일이 있어서 막 답답하고 누구 때문에 화나고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를 스트레스 받을 때 이거 두들겨줘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숨을 하고 내쉬면서 두드리는 게 더 효과적인가 봐요. 그냥 두드리는 것보다는. 그렇죠. 하면은 몸의 열기와 독소들이 소리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연 치유력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하는 거죠. 요즘 속상하셨거나 아니면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들 이 얘기 듣자마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숨을 하고 내쉬면서 가슴 부위를 탕탕탕탕 하고 한번 두드려줘 보세요. 특히 거기에는 이제 그 흉선이라고 그래가지고 내분비샘이 있는데요. 네. 그 부분에 그 흉샘에서 T파구가 만들어지거든요. T파구. T파구가 이제 암세포라든가 몸의 세균들을 직접적으로 퇴치해주는 중요한 면역체의 하나죠. 이렇게 우라가 많은 사람들이 면역체가 약해져서 암이 잘 걸리고 하는 겁니다.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그 뭔가 가슴에 쌓아둔 우라라는 게 우리 건강에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치면서 계속 두드려주면은 시원하게 울리는 거를 바로 느낄 수가 있죠.
네, 오늘 배우신 대로 하 하고 소리를 내면서 가슴 부위 주먹으로 두들겨 주시는 거 이거 네, 수시로 좀 속상할 때 답답할 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타복공 두드리면서 이 장기를 풀어주는 거 배우고 있는데 소장, 대장, 방광, 자궁, 비장, 위장, 간, 뭐 신장 그리고 인맥 기능까지 우리가 쭉 한번 이 장기들이나 이런 몸의 여러 기관들을 한번 돌아가면서 두드리고 그 위치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 전체를 다 하지 않으셔도 본인이 특별히 더 필요하신 부위를 찾아서 수시로 해주시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불통 즉 통이라고 이제 한의학에서는 얘기하거든요. 통하지 않는 게 통증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하지 않는 거를 통하게 하면은 통증이 없어지고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꼭 병을 스스로가 이렇게 자연요법을 동원해서 막힌 것을 뚫어주면은 누구나 이게 예방을 할 수가 있고 병을 스스로 치유할 수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내가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게 이 장기 마사지법이나 또 타복공이나 두드리기법 이런 거에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건강은 스스로가 지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특히 이제 이렇게 장기 마사지는 기가 담긴 손만 있으면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직접 장기를 우리가 터치해줘서 막혀 있는 부분을 빠르게 초청시켜주기 때문에 예방을 하고 치료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죠. 이러한 손쉽고 가까운 데서 건강 지혜를 찾을 수 있는 확신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이 건강 이야기 장기 마사지법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첫 번째 시간에도 우리가 기본적인 셀프 마사지 아주 자세하게 배웠거든요.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해주시면서 오늘 소개해 주신 타복공, 배 두드리기 건강법을 또 장기 부위별로 해주시면 뭐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뱃속 다이어트 장기 마사지의 저자로서 이 뱃살 빼는 그런 정보를 주시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건강법으로 드려야 될 정보가 정말 많아요. 오늘 미처 이제 시간상 대하지 못한 도구 활용법이라든가 혹은 이제 장풀이 운동법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정보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요. 이 장기 마사지법 중에서도 타복공이라고 해서 배를 두드리며 장기별로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 소개해 주셨는데 자, 오늘도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꾸준히 실천하셔서 배 편한 세상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배 편한 배 편한 세상. 세상을 위하여. 네, 배 편한 세상을 위하여라고 하셨는데 정말 배가 편해지고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